시나리오는 우리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있었던 부분합은 정렬 및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합. 그래서 부분합은 정렬을 잘 하셔야 돼요. 거기엔 부분합이라고 써 있는데, 부분합에서 키포인트는 정렬입니다. 그리고 지금 풀 거는 뭐죠? 시나리오죠. 시나리오의 키포인트는 뭐예요? 이름정이에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만 잘 하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름 정의 한 거 가지고 작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론은 일단 거기 보시면 연평균 선입장률, 원가 비율, 기타 경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순이익 3개년도의 변동 시나리오인데 요것만 잘 하시면 돼요. D 몇이요? 13 가서 연평균 뭐요? 성장률. 그 다음에 D14 가셔서 거기는 무슨 비율이요? 원가 비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개 더 있네요. D10에 오셔서 여기 무슨 경비요? 기타 경비. 그 다음에 G10 오셔서 순이익 평균. 거기 다 지문, 거기다 지문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 보고 그냥 치면 돼요. 그 다음에 혹시 치시다가 오타 나시면 어디 가서 하라고요? 수식. 가시면 무슨 관리자요? 이름 관리자. 제가 이거 왜 계속 얘기하냐면, 웬만하면 실수 안 해요. 근데 꼭 어디 가서 실수해요? 시험장 가서 실수해요. 그러니까, 고치는데, 삭제하는데 어딘지 필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항상 문제는 여기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서 실수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할 건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시나리오 하실 때는 그 최종적인 거 말고 요거 있죠. 여기를 범위 지정하고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원래 딴 데 범위 지정하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잡아주면 되니까. 근데 그 거기 보시면은 변경해야 될 거 3개 있잖아요. 연평균, 원가 비율, 기타 경비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책에 보시면 있죠. 그거를 먼저 범위 지정을 해놓고 들어가시는 게 작업하기는 좀 더 수월합니다.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여기 데이터에 오시면 가상 분석에 가시면 뭐라고 있어요? 시나리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하시고 거기 교재에 다 써 있어요. 첫 번째는 이익 뭐요? 증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이익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익 증가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두세요. 여기 변경세 여기를 잡고 시작하면 좋은 게 뭐냐면 요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여기 보시면 변경세 또 잡아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만약에 다른 데 잡았을 때는 여기 3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이거 넣으실 때 주의사항이 이제 간혹 가다가 거기 보시면 6%라고 있죠. 6%라고 쓰시면 안 되고 몇으로 써야 돼요? 0.06. 그 다음에 35%는 0.35. 그 다음에 기타 경비는 8%니까 0.5요? 08.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성장률은 올라가고 원가 비율 떨어지고 기타 경비도 뭐하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은 솔직히 최고죠. 그 다음에 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익 뭐예요? 감소예요. 그래서 이익 감소.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이익 감소하고 확인 누르시고 여기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은 0.04 그 다음에 0.55 0.12 그래서 몇 개 넣어 주셔야 돼요? 2개. 그래서 2개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누르세요 이제? 확인. 그 다음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여기에서 요거 눌러야 돼요. 뭐요? 요약. 왜 그러냐면 거기 밑에 써 있어요. 제일 밑에 보시면 시나리오 무슨 시트라고 써 있죠? 요약 시트. 그래서 뭐를 누르셔야 된다고요? 요약을 누르셔야 돼요. 거기 밑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시나리오 요약할 때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금 이름 정의 아까 4개 했습니다. 이름 정의를. 몇 개 했어요? 4개 했어요. 맞죠? 이름 정의 4개 했는데 아까 여기 3개는 써먹었죠? 그러면 이제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그 남은 거는 마지막에 써먹는 거예요. 무슨 셀일 때요? 결과셀을. 그러니까 이름 정의를 4개 했으면 4개 다 어쨌든 써먹어야 됩니다. 그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여기 앞에가 다 한글로 나와야 돼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 한 번씩은 볼 거예요. 뭐를 한 번씩 볼 거냐면은 여기에 이걸로 안 뜨고 주소로 뜰 때 있어요. 뭐 DO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분은 뭐를 안 한 거예요? 이름 정의 안 한 거예요. 뭐 안 한 거예요? 이름 정의.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이름 정의 안 하면 여기에 주소로 떠요. 뭐 AO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뜨면은 삭제하고 이름 정의하고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뭘 삭제하셔야 되냐면 여기 밑에 보시면 시나리오라고 뜹니다. 뭐라고 떠요? 시나리오. 요거를 삭제하고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때는. 근데 가장 좋은 건 당연히 다시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시험장 가셔서. 그래서 분석작업 2번인데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분석작업 이 시트 어디에 있어야 된대요? 뒤에. 그러면 요거를 뭐 하셔야 돼요? 이동하셔야 돼요. 뒤로. 그래서 이게 앞일 때 있고 어딜 때 있어요? 뒤에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문을 안 읽고 그냥 기존에 앞이었으니까 앞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근데 꼭 지문에 뭐 해서요? 맞춰서 꼭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로 넘어오세요. 76페이지 매크로로 넘어오시고 매크로 몇 개 있죠? 2개 있죠. 5분 드릴 테니까 이 매크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요거는 그 매크로 하실 때에는 순서를 좀 정하셔야 돼요. 근데 무슨 순서를 정하셔야 되냐면 도형을 먼저 그릴 건지 아니면 도형을 나중에 그릴 건지 솔직히 그 두 가지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차피 먼저 그리나 나중에 그리나. 근데 그거 순서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정하십시오. 저는 먼저 그릴 겁니다. 그래서 답입 가서 도형 가셔서 첫 번째가 타원이죠. 그래서 타원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F19에서 G 몇이요? 23. 그래서 F19에서 G23까지. F19에서 G23. 그 다음에 가족 뭐라고요? 수당. 그래서 가족 수당이라고 치시고 그 다음에 가족수당 금액은 여기 보시면 인원 곱하기 얼마요? 10만원. 근데 이거 하실 때 주의사항은 상관없는데 누르고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관없는데 누르시고 개발도구 가서 매크로 기본 그 다음에 가족수당 확인하시고 여기에다 는 인원 곱하기 얼마라고요? 1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기록 중지 하시고 여기 가서 우클릭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가셔서 연결하시고 그러니까 요거는 어려워서 틀린다라기보다 매크로 틀리시는 분들은 대부분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뭐 함수 나와봤자 썸이나 에버리지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기록 중지.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오타예요. 오타도 종종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식 지정인데 직사각형으로 하래요. 그래서 직사각형.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H19에서 I24. 그래서 그 옆에다 그리면 되죠. H19에서 I 어디요? 23. 그 다음에 텍스트는 서식 지정. 서식 지정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서식을 어떻게 만드시냐면 I4에서
I4에서 어디까지요? I15. 그래서 여기 밑에까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네, 하기 전에 요거 먼저 눌러야죠. 무슨 기록이요? 매크로. 그래서 매크로 기록하시고, 서식 지정 치시고, I4부터 I 어디까지요? 15까지 범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홈에 가셔서 기울인 곳. 그 다음에 채우기 색은 무슨 색이요? 노란색. 채우기 색은 노란색 하시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뭐 하라고요? 기록 중지. 그 다음에 여기 서식 지정 가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크로 지정 가서 서식 지정. 그리고 잘했나 못했나 가장 쉽게 아시는 방법은 그냥 눌러보면 돼요. 네, 눌렀을 때 일단 뭐가 뜨면 안 돼요? 에러가 뜨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모양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 정해져 있는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작업이요? 차트 작업. 그래서 차트 작업하고 함수 하나 더 하고 그 다음에 8회로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 차트 작업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네, 여기도 5분 드릴 테니까 한번 또 해보십시오. 차트 작업 1번 보시면 종가 계열이 표시되지 않도록 데이터 범위를 뭐 하래요? 변경하래요. 그러면 결론은 종가를 뭐 하란 얘기죠? 종가를 없애란 얘기죠. 그러면 제일 쉽게 없애는 방법은 여기 종가가 빨간색이죠? 그래서 클릭하시고 뭐 누르라고요? 딜리트. 그러면 종가만 빠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피 지수 계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 그러면 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종류 뭐라고 있죠? 변경.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두 가지 쓰는 거 뭐라 그랬죠? 네, 혼합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혼합. 그래서 지금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혼합 가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지문에 다 써 있습니다. 여기 코스피 지수 있죠? 요게 꺾은 선형이 아니고 무슨 꺾은 선형이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무슨 축? 보조축. 거기 다 있어요. 그리고 다 해본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런 건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러면 일단 1번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2번에 보시면, 차트 제목 넣으래요. 그러면 여기 더하기 가셔서, 여기 차트 제목 체크하시고, 네, 차트 제목에다가 뭐라고 치세요? 주식, 거래, 현황. 그 다음에 요거는 계속 얘기할 건데 엔터 치시라고요? ESC 치시라고요? ESC. 그래서 ESC 하시고 그 다음에 글꼴은 홈에 가셔서 궁서체. 그 다음에 크기는 그대로 두시고 글꼴 스타일은 굵음에 뭐요? 기울인 꼴. 그 다음에 뭐요? 밑줄. 이렇게 하시면은 2번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거래량 계열의 2026년 1월 12일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뭘로 표시하시오? 값으로.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이렇게 숫자가 하나만 있을 때는 몇 번 누르라 그랬죠? 2번 누르라 그랬죠? 네, 2번 눌러야 몇 개만 선택이 돼요? 하나만.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네, 여기 체크하시면은 요 위에 숫자 떠요, 안 떠요? 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하던 건데 그 뒤에 보시면은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을 값으로 지정을 하는데 거기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잘 하셔야 돼요. 4번에 보시면 세로 값의 축의 눈금 표시 단위를 뭘로 하라고요? 1000. 그래서 여기에다 클릭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줄 거예요. 그럼 그 위치 가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축서식. 우리가 쓰는 건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더하기하고 그 필요한 데서 우클릭하시면 아래쪽에 축서식, 축이면 축서식, 차트면 차트 서식 이런 식으로 뜹니다. 범내면 무슨 서식이라고 떠요?
법내 서식. 그래서 그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 오른쪽에 떠요. 네. 근데 요거는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아래쪽에 표시단이라고 있어요. 무슨 단이라고 있어요? 표시단이. 네, 그래서 요거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은 요 수치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하시고, 그 다음에 축서식 가시면 요 오른쪽에 이렇게 숫자들이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리시면은 표시단이 나와요. 그래서 요 표시단위를 몇으로 바꾸세요? 1000. 그 다음에 차트에 단위 레이블 뭐요? 표시. 왜냐면 거기 지문에 써 있어요. 네. 차트에 단위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뭐 하시오? 지정하시오. 그래서 지금 지정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법례입니다. 네. 그래서 법례는 어디로 갖고 오래요? 위쪽. 그래서 법례를 위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 법례 클릭하시고, 이거 종종 물어보시는데 거기 보시면 채우기 흰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흰색의 배경에. 네, 요게 뭐냐면 그냥 흰색에다 올려놓으시면 뭐라고 떠요? 배경 1이라고 뜹니다. 그래서 그냥 흰색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테두리의 그림자인데 요거는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그림자 위치는. 여기에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오른쪽. 그 다음에 지금은 법례니까 무슨 서식 가세요? 법례 서식. 그리고 여기 있다 그랬어요. 여기 오각형에.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오각형. 그래서 오각형 선택하시고, 여기 또 왜 나와?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뜹니다. 그래서 그림자 가셔서, 그림자는 오프셋 어디요? 오른쪽 아래. 처음 하는 거 아니죠. 그림자 넣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나왔던 거 또 나와요. 네. 새로 나오는 거는 맞출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왔던 거는 안 틀리는 게 저희 목표니까 나왔었던 거 한 번씩 더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 작업으로 다시 오세요. 네, 하세요. 지금 교재 보면 가로함수 이거 대각선으로 되어 있는데. 아, 잠시만요. 그걸 안 했구나. 아, 가로 항목축 대각선이요? 네, 여기. 이거는 화면 크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꼭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안 만지고 그냥 작업을 하시면은 되는 거니까. 이게 칸이 좁아서 대각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늘리셨어요? 아니요. 지금 방금 늘리기전에 그리고 이거는 저기 뭐냐, 저거 문제라 요거 그냥 안 만지면 돼요. 그거 본인 잘못이 아니에요. 네. complete. 네, 숙소식. 네. 아니, 그거 일단 X 눌러주세요. 그거 이미 들어가 있어서. 네. 다시 여기 가셔서 오클릭. 제가 지금 하나 안 했어요. 그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내가 보면 되죠. 이거 밑으로 옮기죠. 스크롤바, 밑에. 여기 있잖아요. 이거 스크롤바.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여기 눌러요. 또 화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설명드릴 거냐면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거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 천자 돌아가 있죠. 네, 요거 돌려야 되죠. 그래서 요것도 외워두세요. 이거 돌리는 것도 종종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어느 쪽이요? 여기도 오른쪽. 그 다음에 축서식 가서 요것도 위치를 외워두셔야 돼요. 여기 끝쪽에 여기 위에 보면은 무슨 옵션이라고 있어요? 텍스트 옵션. 네, 그래서 텍스트 옵션 가셔서 여기 세 번째 뭐 있죠? 텍스트 상자. 그래서 요런 거는 순서를 좀 뭐 하시라고요? 네, 숙지를 하세요. 그래서 텍스트 상자 가셔서 여기 텍스트 방향을 여기 모든 텍스트라고 뜨는 걸 뭐 요거는 한 글자니까 세로 방향이든 가로 방향이든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에 별도로 안 나와 있는데 요거는 맞춰 주셔야 돼요. 글씨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그래도 요거는 꼭 알고 계세요. 요거 천자 돌리는 거랑 천자 만드는 거 있죠.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앞에 잠깐만 봐주세요. 네. 뭐냐면 어디 갔어?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 요거 하다 보면
여기 안 눌러질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에는 꼭 요 밑에 있는 뭐 옮기세요? 스크롤바 옮기면 여기 눌러집니다. 그거 숙제하시고, 그 다음에 요거 돌리는 거, 글자 돌리는 거, 그것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작업으로 오세요. 그리고 교재는 몇 페이지냐면은 74페이지 오시고 한 번 더 할 겁니다.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 위에 거부터 할게요. 여기 세금 공제액 있으시죠? 네, 요거 지우시고, 네, 브이룩업하고 트렁크 함수 이용해서 네, 세금 공제액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공식 순서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급여 총액 곱하기 세율 빼기 누진 공제인데, 세율하고 누진 공제는 뭐 이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브이룩업 이용해서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같이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거기 보시면 브이룩업과 트렁크 함수 쓰라고 되어 있는데, 트렁크 쓰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쓰는 거예요. 여기 뭐냐, 반올림 올림 부분 있죠? 그래서 라운드 대신 저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라운드 다운 대신. 어차피 두 개 다 똑같은 겁니다. 쓰는 방식은. 는 트렁크 쓰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로 무슨 총액이요? 급여 총액. 그 다음에 곱하기 세율인데, 세율을 뭘로 계산해야 되죠? 브이룩업으로 해야 되죠. 뭘로 해야 돼요? 브이룩업. 그래서 브이룩업 잡으시고, 그 다음에 브이룩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차즈값, 두 번째가 표범위, 세 번째가 위치,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갖고 올 거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유사냐 정확히냐.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을 게
우리 뭐 갖고 찾을 거죠? 세율 구할 때 급여총액 갖고 찾을 거죠. 그래서 급여총액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는 여기죠. 여기 밑에. 네. 그 다음에 얘는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되죠. 그래서 F4 한번.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우리가 지금 갖고 올 게 먼저 갖고 올 거는 세율이죠. 뭐예요? 세율. 그러면 몇 번째 칸에 있죠? 세 번째 칸.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유사해요? 정확히에요? 유사해요. 왜냐면 숫자니까. 그래서 유사하시면은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요 세율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누진공제 구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누진공제도 V룩업을 이용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여기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도 무슨 룩업이요? V룩업. 그래서 V룩업 잡고 똑같아요. 하는 방법은 급여총액 잡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 잡고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아까는 세율이었으니까 3이고요. 지금은 뭐 갖고 올 거죠? 누진공제 갖고 올 거죠. 누진공제는 몇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 그래서 몇이요? 4. 그 다음에 또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게 요거는 유사라 그랬죠. 숫자니까. 네, 정확히는 뭐일 때요? 문자일 때.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기 빼먹었네요. 그리고 저처럼 이럴 때 있어요. 하다 보면은 F4 눌러야 되는데 한 박자 놓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꼭 범위 지정하시고 뭐 누르시라고요? F4. 그래서 F4를 깜빡한 거를 나중에 알았어. 그러면 꼭 범위 지정하고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범위 지정을 안 하고 F4를 누르시면은 일부만 F4가 걸려요. 네, 그래서 꼭 그거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유사인데 여기 잠깐만 봐주세요. 이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하다 보면은 이렇게 움직이면 유사하고 정확히가 안 뜰 때가 있어요. 지금 제 거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쉼표를 지우고 쉼표를 다시 치세요. 그럼 이렇게 떠요. 그래서 유사 정확히 해야 되는데 안 뜰 때에는 뭐 하시라고요? 지웠다가 다시 쉼표 찍으면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유사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째짜리까지 하라고 되어 있죠? 1의 단위에서 뭐 하래요? 버리래요. 네, 그러면 0이 하나니까 쉼표 찍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이라고요? 1. 저거랑 똑같아요. 라운드랑. 네, 뭐하고 똑같다고요? 라운드 함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소수점으로 내려갈 때는 1, 2, 3이었고 정수로 올라갈 때는 뭐였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채우기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한 번 더 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항상 요 공식에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급여총액 곱하기 뭐요? 세율 빼기 누진공제.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함수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급여총액하고 그 다음에 세율하고 누진공제는 V룩업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느 단위까지 표시해라. 그때는 정수일 때는 0이 몇 개를 보세요. 0이 하나면은 마이너스 몇이요? 1. 그 다음에 소수점일 때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1, 2, 3 이런 식으로 적용을 시키면 된다라고 했었죠.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 하시는데 2번은 저기를 잘 봐주세요. 추즈 함수. 무슨 함수요? 추즈 함수. 그리고 여기 좀 지워주세요. 지워주시고 추즈 함수 나오면 이거를 아셔야 이 문제를 맞추실 수 있어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여기 총 몇 칸이죠? 7칸이에요. 몇 칸이에요? 7칸. 이거 7칸인지 쉽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범위 지정하신 다음에 그 우리 이름 정의하는 데 있죠? 예, 이름 정의하는 데 보면은 7R 곱하기 1C라고 되어 있어요. 예, R이 로우예요. 예, 7행이란 뜻입니다. 1C에서 C는 컬럼이에요. 그래서 7줄에 몇 칸이다? 한 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가 총
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추주함수는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데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7칸이면 결과값을 몇 개를 넣어줘야 돼요? 7개를 넣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저기 보시면 지금 1, 2, 3등은 요거 갖고 하는 거죠.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라고요? 공백. 그래서 공백 몇 개 넣으셔야 돼요? 4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2번까지 맞추고 잠깐 쉬었다가 그 뒤에 거 3번부터 또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보면 원래는 범위를 잡다가 실제는 우리도 하나씩 그 조건을 다 잡아줘야 돼. 이거 어떻게 잡아? 1등 하고 그거를 1등을 고정을 시켜야 돼. 고정시킨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1등 잡아놓고 그거를 고정을 시켜놔야 돼. 그 1등 이상이 변하면 안 되니까 그거를 잡아놓으면 또 다른 것들이 생각까지 저거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가 물을 표시하라고 조금 공부를 여러 개 있는데 공부를 하면 우리가 하나씩 딴 거는 보통 우리가 하나씩 그러면 근데 레벨이 4되는 거 실제는 그게 하나만 다 잡아줘야 아마 그게 나오고 그게 안 하나만 잡으면 모를 거예요.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 거 보시면 일단 는 뭐하고 뭐 쓰래요? 추주 함수랑 랭크한 값 쓰래요. 그래서 추주. 왜냐면 얘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뭐 하는 함수인지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얘기 안 해도 본인 알죠? 예. 그러면 시험장 가서 못 푸습니다. 왜냐면 이게 IT 큐면은 솔직히 뭐 하는지 몰라도 외워서 풀면 돼요. 근데 그 동네랑 이 동네랑 다른 게 딱 하나예요. IT 큐는 안 되면 외우라 그러는데 여긴 외우면 큰일 나요. 왜냐면 절대 똑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주 함수가 뭐 하는 함수냐면 여기 보시면 인덱스 넘버라고 있죠. 요게 숫자로 나와야 돼요. 뭘로 나와야 된다고요? 숫자. 그래서 숫자를 결과값으로 바꿔주는 게 추주 함수예요.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숫자만 되죠. 그래서 나온 게 뭐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스위치 함수예요. 스위치 함수가 왜 나왔냐면 추주 함수는 숫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문자로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골치 아프게 if 함수를 쓰는 거예요. 여러 개를.
왜냐면 만들 수 있는 게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게 스위치 함수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함수와 추즈 함수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추즈는 무조건 숫자만 되고 스위치는 숫자도 되고 뭐도 돼요. 문자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숫자를 만들려고 뭐를 갖고 왔어요? 랭크 함수 갖고 왔죠. 왜냐면 랭크 함수가 뭐 구하는 함수죠? 순위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총점 가지고 구할 거죠. 그래서 총점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전체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이 안에서 몇 등이다 요걸 구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움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F4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오른차순 내림차순 내림차순. 왜냐면 총점이 높은 사람이 1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죠. 등수가. 그래서 내림차순. 이렇게 하시면 얘가 1, 2, 3등을 구해요. 그 다음에 제가 맨날 하는 말 여기 value 1이라고 있죠. 이게 몇 번째 값이에요? 첫 번째 값. 그래서 몇이 나오면 value 1이 되는 거예요? 1. 근데 거기 보시면 1이면은 뭐 갖고 오라고요? 외식상품권. 그 다음에 얘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그 다음에 두 번째 2등이면 뭐요? 주유권. 근데 얘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F4. 그 다음에 3등이면 뭐요? 문화상품권. 얘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뭐요? F4.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가 몇 칸이에요? 7칸이에요. 그러면 추즈는 몇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7개. 그래서 큰 따옴표를 몇이 될 때까지 여기 밑에가 7이 될 때까지 여기 밑에 밸류 나오죠? 여기 밸류 7이 될 때까지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총 몇 칸이니까 7칸이니까. 그 다음에 가로 뭐 하고요? 닫고. 근데 만약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안 넣잖아요. 큰 따옴표를. 그러면 이렇게 돼요. 4개는 오류가 뜹니다. 왜 오류가 떠요? 갖고 올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오류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7이 될 때까지 큰 따옴표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7개가 맞는지는 여기 밑에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맨날 똑같아요. 맨날 똑같은 게 뭐냐면 일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함수를 왜 쓰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추즈는 이제 1대1인데 숫자로만 갖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추즈 함수 나오면은 항상 요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추즈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지금처럼 뭐요? 랭크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요것도 많이 나와요. 위크데이.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랭크는 순위를 숫자로 주는 거고 위크데이는 뭐를 숫자로 주죠? 요일을 숫자로 주죠. 날짜 관련된 요일을. 그러면은 이 추즈 함수랑 매칭하기에 요 두 개가 어때요? 좋아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추즈 함수를 연결시키려면 요 두 개가 대표적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40분에 나머지 3개 더 하고 그 다음에 8회로 넘어갈 겁니다.